미국의 고용 비용이 지난해 20년 만에 최고치인 4%나 급증해 업체들이 경제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배포 자가진단기가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사용법과 보관 방법 알아봤습니다.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의 새 축소안에 지급이 중지된 부양자녀 현금 지원이 그 대상을 줄여 다시 포함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 국민의 과반을 넘는 57%는 학자용자금 탕감을 원하고 있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1년째 고민만 하고 있어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대에 오늘부터 눈폭풍과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해 미국의 고용 비용이 20년 만에 최고치인 4%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체들은 현재 임금과 비용 상승은 물론 가격 인상과 물가 급등으로 이어지는 경제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주들은 비용 상승의 상당 부분을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넘겼으며 근로자들은 더 많은 임금과 혜택을 받았으나 물가가 뛰는 바람에 실제 혜택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가 아직 팬데믹과 공급 대란, 이에 따른 비용 상승과 가격 인상, 물가급 등의 경제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주들이 직원들의 임금을 중심으로 지출한 고용 비용은 2021년 말에 전년에 비해 4%나 급증한 것으로 연방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1년 이래 2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강력한 고용시장으로 근로자들이 더 많은 임금과 더 나은 베네핏을 바라고 있어 구인난을 겪고 있는 고용주들이 임금이나 베네핏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경제에선 한 달에 400만 명 내지 450만 명이나 일터를 바꾸는 대규모 이직 사태가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는데 그중 대다수는 더 많은 임금과 더 나은 베네핏을 찾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이직한 일자리를 채우거나 기존의 직원들을 붙잡기 위해 시급을 올려주고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어 고용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인건비와 자재값 급등으로 비용이 대폭 올라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합니다. 맥도날드의 경우 지난 한 해 시급을 10% 이상 올렸고 자재값도 크게 뛰어 메뉴 가격을 6%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미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12월에 전년보다 4.7%나 급등한 것으로 연방정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12월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보다 40년 만에 첫 7%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미 근로자들은 임금이 늘었어도 물가 급등으로 날려버려 결국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 2.3%로 후퇴하는 결과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경제 GDP 성장률은 2021년 한 해 전체로는 5.7%, 4분기인 연말에는 무려 6.9%나 급등했으나 오미크론 여파가 반영되기 시작한 지난해 12월과 올 1월, 2월에는 상당히 위축 냉각될 것으로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물가 잡기에 나선 연방준비제도가 3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 미국민들의 금융 부담이 가중되고 돈줄이 매우 타이트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팬데믹을 거치며 미국의 노동력은 팬데믹 직전에 비해 아직 84%만 복귀했다면서 더 많은 미국민들이 일터로 돌아와 노동력을 늘려야만 업계 구인난과 임금 및 비용 상승, 가격 인상과 물가 급등의 악순환을 저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연방정부가 배포하는 무료 코로나19 자가진단기가 이번 주부터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주변에서도 환자가 넘쳐나고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검사해보고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문가들은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는 무엇보다 빨리 진단기를 실내로 가지고 들어와야 한다고 합니다. 영하의 기온에 장시간 노출되면 정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밖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지난주부터 주문이 시작된 연방배포 무료 코로나19 자가진단기가 이제 속속 우편함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가진단기가 도착하면 가능한 빨리 실내로 가지고 들어와야 합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장기간 노출되면 정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기는 건조한 상온에 보관해야 하며 당장 쓸 일이 없다고 냉장 보관하면 안 됩니다.
자가진단기 박스가 젖어 있거나 손상돼 있는 경우에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사용 설명서와 함께 밀봉된 자가진단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검사 직전까지 밀봉된 자가진단기를 꺼내보면 안 됩니다. 밀봉된 봉투를 열어보면 면봉 2개, 테스트 카드 2개, 검사 진단액 2개가 들어있는데 모두 2번 분량입니다. 검사 준비가 끝났다면 테스트 카드와 면봉을 꺼내야 하는데 이때 면봉 머리 부분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면봉을 코에 넣으실 때는 너무 깊이 넣지 말고 4분의 3인치만 넣어 15초간 돌려줍니다. 그 후에는 같은 면봉을 다른 쪽으로 넣어 다시 15초간 같은 방법으로 돌려줍니다. 채취가 끝난 면봉은 오렌지색 뚜껑이 달린 진단액에 넣어 병 바닥까지 닿게 합니다. 면봉에 진단액이 충분히 적셔질 수 있도록 진단액이 들어있는 시료병을 여러 번 눌러줍니다. 면봉은 제거하고 오렌지색 뚜껑을 다시 닫고 뚜껑 끝에 달린 작은 캡을 돌려 엽니다. 테스트 카드에 있는 샘플 구멍에 시료를 3방울 떨어뜨린 후 15초간 기다립니다. 진단 카드를 보시면 양성인 경우 3가지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데 2줄이 나왔다면 색상의 짙고 연함에 상관없이 양성, 즉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입니다. 음성이 나왔어도 결과가 확실한 건 아닙니다. 감염 초기에는 바이러스 양이 얼마 되지 않아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염 의심 후 3일에서 5일 사이 검사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조언합니다.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의 새 축소안에 지급이 중지된 차일드 텍스 크레딧, 즉 부양자녀 현금 지원이 그 대상을 줄여 다시 포함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조맨신 상원의원이 다시 지지할 수 있도록 부양자녀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선을 대폭 낮춰 그 대상과 소요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사실상 좌초된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합의된 3-4개 방안만 되살려 3월 중에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축소안은 총 규모가 1조 7,500억 달러에서 1조 5천억 달러 안팎으로 더 축소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ACA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 지속 시행, 3세와 4세 프리스쿨 2년 무상교육,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에너지 전환 등 3대 방안은 그대로 살아남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반면 4주간의 국가유급휴가제, 홈케어 확충, 공공주택 지원에 이어 각 주의 연방세 공제 한도를 현행 $10,000에서 $80,000로 확대하려던 SALT 방안은 제외하게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축소된 바이든 BBB 법안의 성패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된 차일드 텍스 크레딧, 부양자녀 현금 지원은 소득 상한선을 낮춰 대상과 소요 비용을 축소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의 서열 3위인 제임스 클레이번 하원의원의 총무는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조맨신 상원의원도 부양자녀 현금 지원에 전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가 지지할 수 있도록 소득 상한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3,900만 가구에서 17세까지의 부양자녀 6,500만 명이 연간 $3,600 또는 $3,000를 지원받고 있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받으려면 연소득 홀부모 $75,000, 양부모 $150,000이어야 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한도를 $6만 또는 $12만 이하로 낮추든지 아니면 현행대로 두되 $2,000를 받는 고소득층은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타협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홀부모 $75,000 이상 $200,000 이하, 양부모 $150,000 이상 $400,000 이하는 부유층 부모들도 자녀 1인당 $2,000를 받고 있는데 이를 축소 또는 아예 제한하자는 뜻입니다. 바이든 BBB 법안의 원안 통과를 무산시킨 조맨신 상원의원은 연소득 $75,000 이하의 가정에게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방 지원을 꼭 필요하는 계층만 타겟으로 하는 방안에는 다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부양자녀 가운데 90%나 받아 아동민군 탈출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은 대상과 소요 비용을 축소해 새로운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 포함시켜 4대 방안으로 재추진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연두교수를 발표하는 3월 1일에 맞춰 이르면 3월 중에 새로 축소된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을 상하원에서 다시 심의하고 민주당만의 결집으로
독자 가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민의 과반을 넘는 57%는 학자용자금부터 탕감해달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1년째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학자용자금 탕감을 더 많이 호소하고 있지만 바이든 백악관에서는 내부 의견 통일이 안 돼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민 4,300만 명이 1조 7천억 달러나 빚지고 있는 학자용자금을 공약대로 조속히 탕감해달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 방송 CNBC가 설문조사한 결과 미국민의 과반을 넘는 57%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학자용자금 탕감을 우선순위로 삼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학자용자금 탕감을 촉구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25세 이하인 Z세대에서는 71%나 학자용자금 탕감이 절실하다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26세에서 41세까지의 밀레니얼 세대는 65%가 학자용자금 탕감을 우선순위에 두고 실행해 줄 것을 희망했습니다. 42세에서 57세까지인 X세대에서는 평균보다 약간 낮은 53%가 학자용자금 탕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백악관에서는 내부 의견이 엇갈려 1년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탕감 액수를 놓고 척 슈머 상원 대표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은 여전히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도 학자용자금 탕감이 가능하다며 5만 달러 탕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5만 달러는 어렵고 공약한 대로 1만 달러를 탕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만 달러 탕감을 놓고도 백악관 내부에서조차 의견 통일이 안 되고 있으며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단행하면 공화당 의회에 의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CNBC 방송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당초 원안대로 1인당 1만 달러를 탕감해주면 4,290억 달러를 없애줘 전체 3분의 1인 1,500만 명은 전액, 나머지 3분의 2도 획기적으로 학자용자금 빚 부담을 줄여주게 됩니다. 민주당 최고 지도부의 촉구대로 5만 달러를 탕감해주면 6,500억 달러를 없애주며 전체의 95%나 전액 탕감해줘 학자용자금 빚에서 해방시켜주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번 주말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 눈폭풍과 한파가 몰려올 것으로 보여 겨울 날씨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주지사들은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을 동원해 눈폭풍과 한파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겨울 유난히 많은 폭설이 내릴 것이란 예보대로 워싱턴 수도권 일원에는 자주 눈폭풍과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에 금요일 오후 4시부터 토요일 새벽 4시까지 겨울 날씨 주의보가 전국 기상센터에 의해 발령됐습니다. 이번 주말 눈폭풍은 메릴랜드에서 오션시티로 가는 동부 연안 지역과 버지니아에선 서북부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캠브리지와 솔리스버리 등에는 4인치에서 8인치의 눈폭풍이 몰아치고 동부 연안의 많은 곳은 12인치까지 쌓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볼티모어, 애나폴리스, 그리고 북버지니아 지역은 2인치 안팎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해 버지니아 서쪽은 4인치 안팎으로 수도권 한복판보다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 기온이 화씨 14도까지 떨어지고 낮 최고 기온이 26도에 머물러 겨울 한파가 몰아닥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22도에서 33도로 약간 풀리고 월요일에는 23도에서 41도로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눈폭풍과 한파에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즉각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폭설이 예보된 동부 연안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주 방위군 스테이션 125에 지역 당국 지원에 나설 출동 준비 태세를 명령했습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도 주 비상사태를 미리 선포하고 24시간 이상 전면 마비됐던 95번 고속도로 사태와 같은 재앙을 미리 막기 위해 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주당국은 물론 카운티 로컬 당국이 제설 차량들을 총동원할 채비를 하고 한파에 얼어붙는 빙판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염화칼슘이나 염화나트륨 가루 등 제설제를 미리 뿌리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연에서 찾은 건강한 재료로 시간과 정성을 많이 들이는 음식, 바로 한국 음식인데요. 음식이 약이라는 철학으로 균형과 조화를 갖춘 한식의 매력에 요즘은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푹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한식의 전통과 철학을 고수하고 있는 한식당이 있어 찾아왔는데요. 가족들을 생각하는 어머니 같은 정성으로 깔끔하고 정갈한 그리고 깊은 맛을 자랑하는 전통 한식집 미가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미가는 페이펙스의 유일한 한국 식당으로 한인들뿐만 아니라 외국분들도 많이 찾아오신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미가가 꾸준하게 손님들에게 사랑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예, 일단은 저희 가게가 생긴 지가 꽤 오래됐고요. 그리고 맛이 일단 꾸준하고, 예,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그런 결과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미가를 대표하는 메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불고기 전문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옛날 불고기가 이제 저희 메인 그런 그 고기 종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비탕 아니면 대구탕, 육개장 이런 게 굉장히 잘 나가요. 예. 네, 미가를 대표하는 맛있는 메뉴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지금 제 앞에 정말 미가를 대표하는 음식들이 한상 차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건 이 불고기인데요. 불고기는 미가의 시그니처 메뉴이기도 한데 손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이유가 뭔지 자랑을 좀 해주세요. 사실 고기는 제가 직접 가서 구입을 해와요. 그래서 제일 좋은 등급의 고기를 항상 구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뭐 세일을 한다고 해서 사지를 않아요, 저는. 그래서 고기 질이 굉장히 좋으신 걸 아마 씹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예. 그리고 저희 불고기 특징은 육수랑 같이 드실 수 있어서 고기를 드시면서 그 고기의 맛이 우러난 육수를 같이 드실 수 있는 게 자랑이에요. 네. 네, 이렇게 불고기뿐만 아니라 양념갈비, 생갈비, 고기 종류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미가에서는 어떤 종류의 고기를 사용하시고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고기는 제가 제일 좋은 등급의 고기를 구입을 해갖고 와요. 그러니까 가격이 사실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거를 고집하는 이유는 고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걸 첨가한다고 해서 어떤 맛이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 되지가 않기 때문에 재료의 중요성을 좀 많이 느껴서 예, 고기는 제일 좋은 걸로 구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의 그 양념을 하려고 저희가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본질의 맛을 좀 해치지 않으려고 예,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테이블 위에는 정말 추운 날 먹으면 온몸이 따뜻해질 것 같은 그런 메뉴들도 있는데요. 요즘같이 추운 겨울날에 추천해주고 싶으신 메뉴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에 있는 그 세 가지가 사실은 저희 집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그런 탕 종류예요. 그러니까 대구탕, 그 다음에 갈비탕, 육개장 이렇게 하는데 저희 육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비법 그 고추기름을 내서 좀 드시면 시원하고 저희는 파 같은 거를 아낌없이 넣어드려요. 그래서 굉장히 시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갈비 같은 경우에도 좀 저희가 워낙 고기가 좋은 고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갈비탕은 예, 저희가 비프 브로스나 이런 걸 넣지 않고 다 육수를 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드셔보시면 뭔가 틀린 거를 느끼실 거예요. 네, 특별히 미가의 대구 매운탕은 개운하고 또 얼큰하고 시원하다는 그 입소문을 타고 많이들 찾아오시는데요. 그 특별한 비법이 있을까요? 저희는 대구를 작게 자르지 않고 최대한 많이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오래 끓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금방 후루룩 끓는 것보다 조금 더 진한 맛이 나올 수 있게 예,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네, 김치 맛을 보면 그 집의 음식 맛을 알 수 있다는 옛말도 있잖아요. 미가에서는 그 김치를 굉장히 정성스럽게 담근다고 들었어요. 이 김치와 또 앞에 있는 밑반찬들을 좀 소개해 주세요.
한 번도 이렇게 포기김치가 아닌 걸 담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이게 더 힘들잖아요. 손이 많이 가고. 근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또 먹을 때 시원한 맛이 다르고. 예, 그리고 제가 서울 사람이라 사실 그렇게 뭐 이렇게 그 젓갈 같은 거를 많이 넣지 않고요. 드셔보시면 좀 개운한 맛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젓갈이 덜 들어가서 좀 그런 맛이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그거 말고 다른 재료를 더 많이 넣는 게 있기 때문에 드셔보시면은 조금 깊다 아니면은 이렇게 좀 사이다처럼 시원하다 그런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 반찬은 제가 아침에 제일 먼저 나와서 제가 다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거는 전혀 조미료나 미원이나 다시다 이런 건 넣지 않고요.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 가게를 할 때 생각한 것이 저희 애들을 먹여도 부끄럽지 않은 음식을 하고 싶다가 제 그 맨 처음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반찬을 드셔보시면 좀 어떻게 보면 심심한 맛일 수 있는데 드실수록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맛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다른 한식당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제일 틀린 것 같아요. 저희 일하는 직원들도 사실은 참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것도 가족이 먹으면 좋을 만한 음식, 그리고 서비스 할 때도 그렇고 상차림을 내갈 때도 그렇고 조금 가족과 같은 집밥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약간 다른 집하고 틀리지 않나.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투고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투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포장을 집에 갖고 가셔도 뭐 국물이 샌다거나 그러지 않으려고 많이 신경을 쓰고요. 그 다음에 식어도 조금 맛이 틀리지 않게 그런 거를 조금 더 많이 연구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안 되는 거 없이 모든 저희가 하는 메뉴 다 투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해요. 아이들한테 또 식구들한테 먹일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요. 네, 오늘 말씀 이렇게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